오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전국의 전통시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문석 여행작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북에 위치한 안동 구시장 연합인데요. 먹거리도 먹거리인데 여기에는 복합문화공간처럼 볼거리가 참 많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안동 구시장,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동 내륙에 자리 잡고 있지만은 네. 낙동강변에 자리했기 때문에 어떤 물산이 상당히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안동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양반 문화가 많이 형성돼 있기 예. 때문에 이 제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수요가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산물 같은 경우에도 안동은 내륙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해산물 유통이 꽤나 많았거든요. 그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이제 영덕에 가면은 강구항이라고 있는데 그 강구항에서 해산물을 받아다가 안동까지 이렇게 실어 날랐던 것이죠. 그런데 거리가 좀 됩니다.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제 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금을 쳐서 그걸 이제 안동 간제비라고 하는데 소금을 쳐서 이제 적당하게 가는 동안에 숙성이 되는 거죠. 숙성이 되는 동안에 이제 그 풍미가 더욱더 깊어지는 예. 그런 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안동 강고등어도 얘기하시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이 안동 구시장은 그 남서 상가점하고 문화의 거리가 같이 연합을 해서 안동 구시장 연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시장 같은 메리트도 있지만은 어떤 다양한 이벤트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지금 성장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그 안동하면은 또 하회탈을 들 수가 있잖아요. 네. 가장 지역성이 강한데 이걸 또 마스크데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축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예술가들과 그리고 수공예 작가들이 모여서 아트 프리마켓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또 안동 그러면 또 대표적인 막걸리가 있고 안동 소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또 안동 맥주도 있고요. 이런 어떤 지역 별미를 판매하고 있는 토요 풍물 시장까지 아주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펼쳐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회탈을 본떠서 마스크데이 페스티벌 이건 정말 다른 지역들도 좀 눈여겨봐야 네. 하는 굉장히 벤치마킹해야 하는 중요한 또 행사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시장에 왔으면 또 맛있는 음식들 먹어봐야겠죠. 아까 간고등어 설명해 주셨는데 벌써부터 군침이 돌더라고요. 안동하면 뭐 간고등어 그리고 여기 안동 찜닭도 유명하잖아요. 네. 이 구시장 연합에서 꼭 먹어야 할 먹거리들 뭐가 있을까요? 우선 구시장 연합에 가시면은 찜닭 거리라고 있어요. 찜닭 골목이라고 있는데 그 골목에 가시면 이제 안동 찜닭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아주 뭐 질비하게 네. 쭉 서 있어요. 그런데 각 집집마다 조금의 맛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안동 찜닭이 만들어진 유래를 보면은 이게 198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양념치킨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동에서 이 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퓨전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기름기가 싹 빠진 담백한 닭과 그리고 이 매콤한 양념 거기다가 뭐 당면이라든가 다양한 채소를 버무려서 안동 찜닭이 만들어지게 된 네.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또 안동이 그러한 그 유행을 잘 탔고요.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맛볼 만한 게 맘모스 베이커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미슐랭 가이드에도 이름을 올린 전국 지역의 몇 안 되는 빵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시면은 빵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선택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가시면 뭘 먹어야 될지 아마 헷갈리실 텐데 이곳에 가시면은 크림치즈 빵하고 그다음에 유자 파운드 요 두 가지를 꼭 한번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림치즈 빵 같은 경우에는 좀 새콤하면서도 달콤하면서 좀 치즈의 그 단짠한 맛 그런 맛도 즐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자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새콤달콤한 맛이 아주 일품이니까 이 빵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 맛을 보시면 정말 매력에 푹 빠질 거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안동 강고등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안동 강고등어는 정말 그 뭐랄까요? 그 오래 숙성된 만큼의 맛이 깊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안동에 가시면은 안동 강고등어 외에 또 하나 맛보실 게 안동에는 이제 제가 양반 문화가 많이 발달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헛제사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은 제사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헛제사밥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네, 강고등어, 헛제사밥 이런 한식 위주로 먹고 또 네. 후식으로는 맘모스 베이커리에서 맞습니다. 유자빵 이런 거 먹으면 참 마무리가 좋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네요. 자, 이번에는 대구 서문시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마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시장이잖아요. 특히 금토일에 야시장 열리는 게 또 굉장히 유명하기도 한데 서문시장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서문시장은 그 서울과 그리고 당시에는 한양이었죠. 한양, 평양, 대구 이렇게 조선시대 3대 시장이 꼽힐 정도로 아주 네. 대규모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100년 넘게 이렇게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영남 지방의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먹거리가 워낙 유명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제비와 칼국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납작만두라고 해서 그것도 아주 유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호떡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 드시면 아주 좋은 것들이 많죠. 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는 또 야시장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 야시장에 맞춰서 가시면은 낮에는 또 낮에 즐길 거리가 있고요. 또 밤에는 야시장 특유의 또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래 한번 즐겨보시면 되는데 매대가 무려 한 20여 개가 넘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이 같이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길가에 쭉 늘어선 이 음식을 보면은 정말 군침이 돌아서 뭘 먹어야 될지 이런 선택장애 있는 분들은 많이 고생하실 텐데 네. 대표적으로 뭐 막창이라든가 그다음에 야끼소바 같은 그리고 조금 고급스러운 거는 이제 랍스터 치즈구이 같은 거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그 입맛을 돋우는 이제 파타야 같은 음식들 동남아 여행 갔다 와서 이제 어떤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음식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주전부리부터 해서 식사 대용까지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야시장 가실 생각이라면 뭐 저녁 식사 안 하시고 가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또 야시장뿐만 아니라 야시장에는 또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아기자기한 또 플리마켓도 같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 좋은 거 있으면 한번 구매도 해보시고요. 이런 재미들도 누려보시고 대구에 가시면 꼭 빼놓지 말고 가셔야 되는 게 이 대구의 서문시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르기 어렵긴 하지만 여러 네. 명이 가서도 여러 개를 먹는 재미가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서문시장 또 대구 하면 요즘 젊은 세대한테는 또 떡볶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거 외에도 서문시장에서 먹어야 할 음식들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서문시장을 제가 참 자주 갔는데요. 네.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추천해 준 음식이 납작만두였어요. 아, 근데 제 예. 아내가 이 납작만두를 처음 보고 맛을 때 이게 무슨 맛이냐. 납작하게 그냥 밀가루 전병 같은 걸 구워 먹는데 라고 하더니 맛을 보더니 지금은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맛에 매료가 되는데 이 납작만두는 사실 밀가루 부침을 얇게 피를 만들어서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소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당면 조금 들어가고 쪽파 조금 들어가는 정도. 정말 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름에 부쳐내는데 그 맛이 아주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맛있게 먹는 또 방법들이 있는데요. 간장에다가 그 식초 좀 넣고 그리고 그 고춧가루 듬뿍 뿌려서 파 넣어서 쪽파를 넣어서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냈기 때문에 네. 아주 바삭한 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떡볶이 국물에다가 찍어 먹으면 아주 쫀득쫀득한 식감이 아주 일품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대구 현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네. 초고추장을 묻혀서 채소를 묻혀서 거기다가 이 납작만두를 같이 넣어 먹습니다. 새콤하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쫀득한 식감과 함께 이 채소의 이 아삭거리는 맛, 요 두 가지를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소개할 음식이 칼제비라는 게 있어요. 이 칼제비가 이제 칼 쓰는 칼제비가 아니고 칼국수와 수제비가 만나서 칼제비가 됐는데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구가 이 국수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도시로 손꼽히더라고요. 오. 그만큼 국수라든가 이 수제비라든가 또 칼국수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데 대구 분들이 이건 요리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국물을 얼마나 잘 우려내는가. 그래서 신선한 멸치를 가지고 멸치 국물을 우려내서 거기다가 이제 얇게 채를 쓴 칼국수와 거기다가 이제 수제비를 같이 직접 뜯어 넣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드시는데 여기에 같이 먹는 게 대구 그 서문시장에 가시면은 그 청양고추하고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에 양파 그리고 깍두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와 같이 드시면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드실 게 대구에 먹거리가 많아요. 네. 돼지 막창이 있는데 이 대구 주변에는 그 도축 시장이 과거에 많았어요. 도축 시장이 많다 보니까 이 소와 돼지의 부산물들도 아주 신선한 것들이 유통이 많이 됐겠죠. 네. 그 중에서 돼지 막창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막창 경우에는 또 기름기가 많은 대신에 아주 고단백한 그런 식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편이 어려울 때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으로도 손꼽혔는데 지방이 많다 보니까 이걸 구워내면은 지방의 단맛과 고소한 맛이 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에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판매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초벌 구이를 미리 해둡니다. 그래서 손님 오면 뒤에 나와서 이제 이 초벌했던 거를 내주거든요. 그러면은 잡내가 벌써 숯불 향이나 연탄 불 향이 다 없어진 상태예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굽게 되면은 바삭한 맛에 즐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맛이 아무리 바삭하고 좋아도 기름기 때문에 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게 이 된장 베이스로 만든 소스가 있는데 예. 이게 또 느끼한 맛을 잡아줍니다. 거기다가 마늘이라든가 쪽파 같은 것들을 듬뿍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요. 느끼한 맛도 잡아주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가는 어떤 매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서문시장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러면은 대구에 가면은 복현 오거리라고 있는데요. 네. 그곳에 가도 이 막창 골목이 있고 안지렁이 오거리에 가도 이 막창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지렁이 고기에 가도 있으니까 그곳을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서문시장 역사가 정말 긴 만큼 네. 먹거리도 너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자면 정말 밤을 샐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이야기만 들어도 먹거리가 너무 많아서 꼭 한번 가보고 네. 싶은데요. 이제 나날이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넉넉한 인심과 또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지역의 전통시장, 이번 주말에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석 여행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